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는 완전 춥네요, 날씨가. 저는 금요일이 진짜 설레는 요일 중에 하나예요. 금요일이 우리 라이브 하는 방송 날이지만 또 쇼미더머니. 여러분 보세요. 저 쇼미더머니 애청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설레네요. 아, 너무 재밌죠. 요즘에 뭐 어디 노래방도 못 가고 뭐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즐기게 되더라고요. 이번 편 너무 재밌어요. 그쵸? 대리만족. 그래서 또 막 따라 부르는 거고. 또 제가 또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요. 클립 영상? 클립 영상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으로 보고 있죠?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즐겨야지, 문화예술을 즐겨야지, 또 이렇게 좀 삶이 좀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야지. 너무 또 팍팍하게 살면 그러니까. 자, 그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성심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특히 부부들 중에는 서로 관계하고 싶은 시간대가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부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밤에 관계를 하고 싶은데 이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덤빈다든가 애들 잠든 뒤에 관계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내는 벌써 쿨쿨 자고 있다든가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 부부는 속궁합이 너무 안 맞는다면서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고요. 최근에 방송된 채널 A 에로 부부에 나온 한 개그맨의 아내도 새벽 서너 시만 되면 남편이 이 잠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서 자꾸만 관계를 요구한다고 불평을 했는데요. 그럴만도 하죠. 한참 꿀잠 자고 있는데 깨워서 관계한다고 하자고 하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쩌다 한번 그런 것도 아니고 10번 중에 8번은 그런다는데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개그맨 부부 이야기는 이상하다거나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성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개그맨 부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도 겪을 수 있는 성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감각형 인간과 노력형 인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대략 절반은 남자고 대략 절반은 여자듯이 이 세상 사람들의 대략 절반은 감각형 인간이고 대략 절반은 노력형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감각형 남자와 노력형 남자, 또 감각형 여자와 노력형 여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바로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즉, 여러분도 감각형 남자나 노력형 남자 혹은 감각형 여자나 노력형 여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도 도대체 감각형 인간이 뭐고 노력형 인간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흔히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력형 인간입니다. 또 흔히 저녁형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각형 인간이죠. 이 중에서 저녁형 인간을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뭐 천재형 인간이라고 했다는데요. 천재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감각형 인간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침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감각형 인간과 노력형 인간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자신의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랑 자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둘 중에 한 명은 보나마나 감각형 인간이고 다른 한 명은 보나마나 노력형 인간일 테니까요. 쌍둥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개그맨 양세형, 양세찬 형제 아시죠? 이 중에서 형인 양세형은 감각형 남자입니다. 그 반면 동생인 양세찬은 노력형 남자죠. 그리고 가수 홍진영, 홍선영 자매 중에는 동생 홍진영이 감각형 여자고 언니 홍선영이 노력형 여자입니다. 양세형, 양세찬 형제 중에서 형인 양세형한테 좀 더 끌리는 사람은 노력형 인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동생 양세찬에게 좀 더 끌리는 사람은 감각형 인간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또 홍진영, 홍선영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이 사람은 주로 자신과 다른 유형의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이성이나 동성이나 그렇죠. 그 런닝맨 보면 전소민과 양세찬이 쿵짝이 잘 맞잖아요. 그게 바로 전소민은 감각형 인간이고 양세찬은 노력형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궁합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감각형 인간과 노력형 인간 이야기를 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감각형 인간과 노력형 인간은 각기 매우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감각형 인간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 노력형 인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흔히 감각형 인간은 아침잠이 많다고 하고 노력형 인간은 저녁잠이 많다고 하거나 아침잠이 없다고 하죠. 바로 이런 수면 특성 때문에 감각형 인간은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고 노력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 알아두실 건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식이 아침잠이 많다고 투덜대는 분들, 이제부터는 투덜대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식이 감각형 인간이라서 저렇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식이 저녁잠이 많다고 투덜대는 분들도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식이 노력형 인간이라서 저렇다 이해를 하시고요. 감각형 인간이든 노력형 인간이든 상관없다. 나는 배우자 또 자식이 잠자는 습관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성질이 더럽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배우자나 자식의 수면 특성을 억지로 바꾸려고 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 예전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배우자나 자식을 억지로라도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려는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감각형 인간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큰 피해를 당했거든요. 또 그전에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이 동요 때문에 아침잠 많은 감각형 어린이들이 게으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감각형 인간이나 노력형 인간의 수면 특성도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유가 뭐든지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감각형 남자와 노력형 여자 혹은 노력형 남자와 감각형 여자는 서로 수면 특성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 쓸데없는 갈등을 겪기가 매우 쉽습니다. 좀 더 놀고 싶은데 아내나 남편이 너무 일찍 잔다는 둥, 아내나 남편이 아침잠이 많아서 꼴도 보기 싫다는 둥, 서로의 수면 특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저 불만만 갖는다면 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또 서로 수면 특성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매우 쉽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관계를 하려고 하면 저녁잠이 많은 남편이나 아내는 벌써 쿨쿨 자고 있다든가, 한참 꿀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깨운다든가, 잠자는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성생활을 못한다든가, 뭐 등등등등. 더구나 감각형 인간이 주로 성욕을 느끼는 시간대와 이 노력형 인간이 주로 성욕을 느끼는 시간대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더 성적인 불만을 갖기도 쉽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감각형 인간과 노력형 인간이 결합된 부부가 가장 많습니다. 즉, 감각형 남편과 노력형 아내, 혹은 노력형 남편과 감각형 아내인 부부가 가장 많이 있다는 건데요. 역시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이 사람은 주로 자신과 다른 유형의 이성에게 쉽게 끌리기 때문이죠. 이 개그맨 부부가 성생활에 갈등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남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노력형 인간인 반면 아내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감각형 인간이다 보니까 성적인 갈등을 겪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두 사람이 성적인 갈등을 겪는 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두 번째 알아두실 건, 이런 경우는 마땅한 해결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각자 수면 특성은 타고난 거다 보니까 뭐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약 먹는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심리치료 받고 약 먹는 게 더 웃기는 거죠. 속궁합이랑은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 서로 대화를 해서 형편에 맞게 관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뿐입니다. 서로 정신이 말짱한 시간 중에서 관계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 저 개그맨 부부처럼 서로 잠자는 시간대가 차이가 있어서 배우자와 서로 성적인 갈등을 겪는 분들, 저녁잠 많은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성적인 불만에 시달리는 분들, 투덜대지만 말고 먼저 서로 다른 유형이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가 좀 행복해지는 시간으로 정하자, 이런 식으로요. 물론 감각형 인간과 감각형 인간이 결합된 부부나 노력형 인간과 노력형 인간이 결합된 부부는 모두 수면 특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면 습관 때문에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유형이 결합된 부부도 그 나름대로 겪는 성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자석이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S극끼리도 서로 밀어내듯이 그 중에는 진짜 속궁합이 안 맞는 부부도 많이 있고, 속궁합뿐만 아니라 겉궁합이 안 맞는 부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저녁잠 많은 배우자한테 혹은 아침잠 많은 배우자한테 불만이 많은 분들은 투덜대지만 말고 두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게 서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그 아내한테 새벽에 잠 좀 깨우지 말라는 불평을 들었던 개그맨 남편은 운동을 시작한 뒤부터 성욕이 부쩍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한참 깊이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운다고 하는데요. 제가 홍희정TV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 성욕이 강해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오히려 성욕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운동을 시작하고부터 성욕이 강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가 운동을 시작하고부터 성욕이 약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막상 사람들은 어찌나 단순한지 남들도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나는 운동 시작하고부터 성욕이 강해졌다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못 들었다는 듯이 운동 시작하고 성욕이 약해졌다는 사람들은 흔히 남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운동 시작하고부터 성욕이 약해졌다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못 들었다는 듯이 운동 시작하고 성욕이 강해졌다는 사람들도 흔히 남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운동 시작하고부터 성욕이 약해졌다고 남한테도 빡세게 운동하면 성욕이 약해질 거라고 말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고요.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구박을 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성욕은 성의 전체 영역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왜냐? 성욕은 수면욕, 식욕과 함께 사람의 3대 기본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성욕을 모른다는 건 성에 대해서 기본도 모른다는 말이 되죠. 이렇게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 큰 소리를 치고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까지 똑같으니까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욕도 모르는 사람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기본도 모르는 거 그 자랑 아닙니다. 제발 무식한 티 그만 내고 조용히 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에요. 안 그랬다가는 남들한테 나쁜 영향만 주게 되니까요. 그나저나 방송을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님, 나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기 싫은데 아직 감각형과 노력형이라는 사람의 기본형도 모르시나 봐요. 아신다면 어떻게 새벽에만 성생활이 가능하다면 비뇨기과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비뇨기과 의사는 정신과 의사도 모르는 사람의 기본형을 어찌 알까요? 혹시 그 개그맨이 양재진님의 말대로 비뇨기과 갔다가 도리어 정신과에 가라는 말을 듣는 건 아닐까요? 노력형 인간들 중에서 주로 새벽에 성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겠지 않냐는 거죠. 정말 실망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경탄님 반갑습니다. 네, 제로님께서 맞아요. 저는 감각형인데 어릴 때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들어서 수면 습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어려서 알게 모르게 피해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 동생이 노력형이고 제가 감각형인데 어렸을 때도 동생이 먼저 일어나니까 뭐 리모컨도 뺏기고 뭐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죠. 이거는 뭐 감각형 인간이 겪어야 할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띄어쓰기 뭐 괜찮습니다. 네, 제로님께서 그럼 감각형 인간은 주로 언제 성욕을 느끼고 노력형 인간은 주로 언제 성욕을 느끼나요? 네, 감각형 인간은 주로 늦은 아침, 그리고 늦은 밤, 그리고 노력형 인간은 주로 새벽이나 이른 밤에 성욕을 주로 느낍니다. 그런 부부도 있어요.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밥 먹고 하자. 우리 애들 좀 자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뭐 밥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은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자고 있더래요. 그 짧은 새에. 그래가지고 아주 김이 빠져가지고 예, 흔히 감각형 노력형이 그 조합이 겪을 수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이게. 방송 잘 들리고 잘 보여요? 다행입니다. 방송이 좀 멈췄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걱정했네요. 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대한민국 최고 성심리 전문가 홍희정이었습니다.